자,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교재가 나왔죠. 교재로 볼게요. 교재.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 나가고 있는데 또 심화에서 또 하겠지만 교재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102쪽에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 나오나요? 요거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기말재고의 포함 여부. 요것도 나오면 어떻게? 껌으로 푸셔야 돼요. 껌으로 풀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교재 102쪽입니다. 교재 페이지 102쪽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고에 있는 것은 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없어요. 그러면 내 재고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재고자산이 될 수가 있죠.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정확한 기말재고가 얼마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창고에 있으면 내 재고다. 그러면 내 창고에 없으면 내 재고가 아닌데, 그죠? 바깥에 있어도 내 재고가 될 수 있다. 정확한 기말재고 자산을 물어보겠죠. 이런 거 나오면 껌으로 푸셔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무슨 상품? 미착 상품이죠. 이 미자가 뭐죠? 아닐 미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미착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판매자가 되겠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구매자. 지금 상품이 배 타고 오고 있어요. 이 상품 안에, 배 안에 상품이 10억 들어있어요. 이 지금 배 타고 오고 있는 물건, 내 거일까요? 내 거일까? 내 거일까요? 내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 손은 떠났죠. 그죠? 그런데 구매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오, 이거 배 타고 있는 내 거일까요? 내 거 아닐까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일까요? 내 거 아닐까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여드릴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죠. 선적했을 때 인도된 곳으로 보겠다. 선적했을 때 인도된 곳으로 보겠다. 아니다. 도착해야지 도착했을 때 인도된 곳으로 보겠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선적지는 뭐죠? 선적지는 판매자가 뭐해? 배에 실자마자 판 놈은 판 거죠. 배에 실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물상환증을 보내겠지. 하물상환증을 먼저 보내고, 그죠? 그러면 이 판매자는 배에 실자마자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선적됐을 때 인도된 것으로 보겠다. 그럼 판매자는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잖아요. 그러면 판 놈은 판매 끝, 산 놈은 매입 끝. 그러니까 배에 실으면 모든 상황 끝이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 그죠? 매입자 재고에 뭐 한다? 포함합니다. 됐죠? 선적지는 배에 실는 순간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니까 누구 거다? 매입자 재고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죠? 도착했을 때 인도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도착해야 끝나요. 그러면 도착해야 판매자는 판 거고 도착해야 산 놈은 산 거지. 그러니까 아직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죠. 그럼 누구 재고예요? 도착지는 아직 판매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딩동 도착해야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잖아요. 도착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아직은 누구 재고에 포함해야 돼요? 누구? 판매자. 그러니까 선적지는 누구 거? 매입자 거. 도착지는 도착해야 판 거잖아. 아직 나는 팔았다고요. 도착지로 팔았으니까 아직 팔지도 않고 아직 사지도 않았지. 도착해야 판 거고 도착해야 산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누구 재고다? 판매자 재고에 포함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발라내야 돼요. 시험에 내 거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두 개 다 내 거가 나올 수도 있겠고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아닌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히히히 내 거 아니다 발라내셔야 돼요. 됐죠? 선적지는 누구? 매입자, 매입 끝, 판매 끝, 그죠? 도착 안 했어도 매입자 재고에 포함되겠고 도착지는 도착해야 판 거잖아요. 또 도착해야 산 거니까 운송 중에 있잖아요. ing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다. 짜장면은 도착지야 선적지야? 짜장면 판매 도착지지.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빠졌다 판 거 아니잖아. 그죠? 도착해야 판 거야. 형님은 도착해야 산 거지. 도착했는데 그 집가 다 먹었다. 그럼 판 거야. 오케이. 어쨌든 됐죠? 오케이. 중얼중얼 해야 돼. 오케이. 선적지는 매입자 거. 도착지는 도착해 판 거고 도착해 산 거니까 아직은 도착 안 했잖아. 그럼 판 거 아니니까 판매자 재고. 됐죠?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무슨 품이죠? 시성품이죠. 그죠? 시험 삼아서 보내는 상품을 뭐라고 그래? 시용품, 시용 판매. 이해가시죠? 일단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의사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보내는 상품을 뭐라고 그래? 시성품, 시용 판매라고 하죠. 무슨 판매? 시험 삼아서 보내는 상품이다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분필 좋아요 하고 보냈어요. 일단 써봐. 보냈는데 구매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구매 의사표시를 안 했으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내 창고에 없잖아요.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지. 그러니까 구매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출로 봐요. 그런데 구매자가 의사표시가 없어요.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이해가요? 내 창고에 없잖아. 그럼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죠. 그러면 구매자가 의사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내 재고에 뭐 하겠죠? 포함하겠지. 이해가시죠? 이거 10개 보냈는데 7개는 사겠대? 판 거예요. 근데 3개는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그러면 판 거 아니니까 내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죠? 구매자의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는 부분은 내 재고에 뭐 한다? 포함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적성품이죠. 쌓을 적 보냈성. 보따리에 싸서 보낸다. 적성품. 우리 일명 뭐죠? 위탁 판매죠. 무슨 판매? 위탁 판매. 부탁해요. 누구죠? 어디 갔더니 이덕화라고 그러는데 부탁해요. 위탁자. 부탁 받아요. 뭐예요? 수탁자죠. 이해가요? 그러면 위탁자가 누구한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죠. 야, 대신 좀 팔아줘. 알았어. 그러면 이 수탁자는 수수료만 받아 먹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제 책을, 그죠? 뭐죠? 회고필. 회고필. 그죠? 제목이 뭐냐? 회고필이에요. 회고필. 그죠? 회계원리 고득점을 위한 필수서. 제가 교보문고에, 그죠? 이 회고필을 100권을 보냈어요. 어디에? 교보문고에, 그죠? 이탁 판매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누구 재고야? 내 거잖아. 내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뭐죠?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내 재고에 뭐 한다? 포함. 그러니까 내 책을, 회고필을 100권을 위탁 판매했는데 80권 팔렸대요. 그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80권 팔렸어. 그러면 안 팔린 놈 몇 개야? 20권은 내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에 포함하겠지.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번째. 그 다음 할부 판매 나왔는데 할부 판매는 그죠? 36개월 할부 판매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럼 1년이면 120이고 3년이면 360이죠. 그러면 360만 원을 책을 팔았다. 할부 판매했다. 360만 원을 할부 판매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 120만 원이에요? 아니면 통으로 360만 원이 수익이에요? 통으로 360만 원이 나의 수익이에요. 이해가시죠? 물건은 우리 기억나시죠? 재화의 판매는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에요? 돈을 받아야 장땡이에요?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야. 돈을 받았을 때 절대 수익인식 안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다. 해서 할부 판매는 그죠?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할부금 360만 원을 통으로 나의 수익으로 잡겠죠. 그래서 할부만 내 재고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무슨 상품? 저당 상품이 되겠죠. 저당 상품 뭐냐면 담보로 제공한 상품을 의미해요. 뭘로? 담보로 제공한 상품을 의미한다. 저당 상품이죠. 내가 은행한테 1억을 차입합니다. 은행아, 나 아쉬운 소리 하죠. 1억만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이 너 뭐 갖고 있느니? 나 상품 500만 원 있는데 그럼 이거라도 담보로 걸자라고 하겠죠. 이해가요? 그럼 소유권 이전된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담보 제공자 제고에 뭐 한다? 오, 내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볼게요. 얘만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 보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릴 여지가 없어요. 이 외에서 나온 건 없어요. 됐죠? 그 내용이 교재 보시면 미착 상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성품, 그 다음에 할부 판매, 다섯 번째 담보 제공 상품 나왔고 6번 반품권이 있는 상품은 일단 보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중에 내 재고가 아니니까 볼 거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읽을 시간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되지 뭐. 민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읽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미착 상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선적지가 있고 뭐가 있다? 도착지. 그죠? 도착지. 선적지는 뭐죠? 선적했을 때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다. 그럼 누구 재고다? 매입자. 그죠? 얘는 떠났잖아요. 배 실자마자 판 놈은 판 거니까 판매자 재고가 아니다. 제외가 되겠죠. 도착지는 누구 거? 팔지도 않고 도착해야 이전된 거잖아요. 그럼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죠. 도착해야 판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요? 팔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재고예요? 판매자 재고에 포함되고 매입자 거는 아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얘가 나온 적도 있고요. 둘 다 내 거가 아닌 적도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두 개는 나와요. 이해하셨죠? 에? 뭐 첫 글자 따서 뭐죠? 성구 두 판인가? 뭐 이렇게 애우더만. 뭐 하여튼간 애울 건 없겠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볼게요. 자, 지금 실사가 얼마 있어요? 창고를 까봤더니 실사가 10,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주어집니다. 네 가지 주어지고 내 정확한 재고재산. 요 네 가지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내 건가 아닌가? 자, 볼게요. 첫 번째. 하나에 5초씩 발라내지 못하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딱 보고 오케이. 하나에 5초씩이에요. 선적지 인도적으로 뭐 했죠? 매입했죠. 매입 끝. 내 거네. 내 창고 없어도 내 거잖아요. 배 실자마자 산 거잖아요. 그럼 내 재고인가요? 오케이. 내 거. 내 거 발라내자고. 두 번째 갑니다. 도착지인으로 뭐 했죠? 매입했죠. 딩동. 우리 집에 도착해야 산 거예요. 도착했나요?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지. 됐죠? 오케이. 세 번째. 선적지 인도적 거 뭐 했죠? 판매. 포인트가 판매예요. 그럼 배 실자마자 판 놈은 판 거죠? 떠났잖아요. 내 거? 아니다. 아니, 내 거? 아니죠. 됐나요? 그 다음에 도착지으로 뭐 했나요? 판매. 판 거 아니잖아요. 구매자에게 나는 도착지로 팔았어요. 도착해 산 거잖아요. 아니, 도착해 판 거잖아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판매자 재고에 뭐 하겠죠? 포함하겠죠. 그래서 내 거는
10,000원에다가 500원, 700원에서 1,700원. 됐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교재. 자, 중요 기출 문제 나왔죠? 교재로 볼게요. 에? 그리고 이따가. 자, 다음은 한국의 X년도 상품 원가 관련 자료이다. 한국의 X년도 기말재고조사는 21회 때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거 발라내는 거죠. 갑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한국의 상품이 얼마 있나요? 50 있죠. 창고 까봤더니 실사가 50만 원입니다. 자, 50만 원에서 내 거 발라내요.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중 X1년도에 판매되지 않는 적송품이 얼마 있나요? 2만 원. 위탁 판매했잖아요. 근데 판매되지 않고 교보문고에 지금 적송돼 있는 게 얼마 있어요? 판매자 재고죠? 내 창고 없어도 내 재고잖아요. 플러스 얼마? 2만 원 발라내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갑니다.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13만 원 중 X년도 말에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돼. 없으면 13만 원 중에서 13만 원 시용 판매했는데 의사표시가 없는 시성품 얼마죠?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어요. 내 재고죠? 오케이. 얼마? 5만 원 되겠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면 나왔네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얼마죠? 10만 원. 포인트가 선적지 판매 여기 있죠? 선적지로 팔았잖아요. 그럼 판매 끝이죠? 내 재고? 아니잖아요. 됐어요? 시험 보라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선적지 나왔잖아요. 선적지로 뭐 했죠? 매입. 오케이, 내 거. 배 실는 순간 산 놈을 산 거잖아요. 내 거죠. 내 거 얼마? 12만 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정확한 내 재고는 얼마 나오죠? 그렇죠. 69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돼서 지금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또 나중에 많은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따 프린트문은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앞좌우로 가보시면 100쪽에 가보세요. 100쪽 교재 100쪽에 취득원가 결정 나오죠. 그죠? 100쪽.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 졸려. 보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통해서 볼게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죠. 뭐죠? 취득원가. 보세요.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로 기록할 거냐 이거야. 취득했을 때 얼마로 기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예요. 그럼 얘는 계산 문제 나올 거 없어요. 100% 나온다면 뭐죠?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 얼마로 기록할 거냐? 취득원가가 얼마냐? 재고자산 샀니? 그래서 취득원가가 얼만데 라고 기록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죠. 이 재고자산은 경인인이 의도하는 용도가 뭐죠? 판매잖아요. 이해가? 경인인이 의도하는 용도가 뭐다? 판매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경영자의 의도되는 용도대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판매하기 전까지 보세요.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취득원가로 보겠다는 얘기지. 의도된 용도가 뭐예요? 판매잖아요. 키워드가 판매니까 판매하기 뭐하기 전까지 판매하기 전까지 그런 마인드 접근하셔야 돼요.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우리는 뭘로 가겠다? 취득원가. 이해가요? 잘 들으셔야 돼. 판매하기 뭐까지?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볼게요. 재고산의 취득원가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럼 대답하셔야 돼.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볼까요? 자, 매입원가. 무슨 원가? 매입원가. 그 다음에 전환원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원가에 대해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잠시 전환원가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세 가지. 딱 보이잖아. 오케이.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이해가요? 말 그대로 매입원가, 산 가격, 매입가격. 전환원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전환원가 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절대 오답으로 나올 건 없어요. 그럼 볼까요? 재고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얘기하는데, 즉 판매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뭐한다? 포함한다. 절대 오답은 안 나와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죠? 에? 오케이. 이렇게 되겠는데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 다음에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됐죠? 에? 100쪽에 뭐 취득원가 추정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겠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시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매입원가. 그 다음에 기타 원가. 그럼 매입원가는 뭐냐? 말 그대로 매입 가격에다가 자, 외국에서 조수를 잡아와요. 외국에 조수를 잡아와야지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조수바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 가격이 뭐 내야 돼요? 관세 내야지. 도착했어? 그럼 관세 내야지. 조수가 한국에 도착했어? 관세 내야지. 뭐 들어가죠? 운임, 하역료 일단 내려야지. 내려야지. 하역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됐나요? 그런데 다만 여기 뭐죠? 무슨 할인? 매입 할인. 뭐는? 리베이트 까주는 거죠. 우리 매입 할인 들어봤잖아요. 야 빨리 갚아 까줄게. 그 얘기잖아.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뭐 한다? 그렇죠? 차감. 그럼 오답을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 시험에? 가산 틀렸죠. 됐죠? 그러니까 보는 거야. 여기 봐. 매입 가격에 수익관세 더하고 하용료는 더한다. 다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뭐 한다? 까준다.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 가산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환원가는 뭐냐면 보세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밀가루가 어디에 들어가죠? 공장에 들어가죠. 그럼 밀가루가 빵이 될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따 잠시 설명드릴게. 읽어볼게. 전환원가는 뭐?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이 가공하겠죠. 그러면 사람의 인건비를 고급지게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해요. 인건비. 이해가요? 사람이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이거를 세련되게 뭐라고 한다? 직접 노무 원가.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뭐 원가를 포함한다.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안 나와. 100% 안 나와요. 그리고 기타 원가도 뭐 한다? 포함한다. 맞아요? 판매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 맞나요? 다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뭐 한다? 까준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건표 밀가루죠. 자 이제 전환원가 설명드릴게요. 밀가루가 어디에 들어가요? 공장에 들어가면 빵이 돼서 나오죠. 소보로 빵이 돼서 나와요. 됐죠? 그러면 전환원가가 먼저 하고 설명하는 거냐면 밀가루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죠. 그러면 밀가루만 있으면 빵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된 거잖아요.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된 것은 누구들의 힘이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는 세련되게 뭐라고 한다? 직접 노무원가. 뭐라고요? 직접 노무원가.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기계가 가동해야 되겠죠. 기계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요금, 알바생 시다, 보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짜투리를 뭐라고 하지? 제조간접원가라고 하잖아. 그죠? 제조간접원가. 그러면 자 보세요.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시킨 것은,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된 것은 누구들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에 힘이 있어야 빵으로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가 뭘로? 빵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 두 놈을, 여기 봐요. 두 놈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전환원가라고 하겠지. 또는 뭐라고 하지? 가공원가. 무슨 원가? 시험에 원가에게는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가공, 밀가루를 뭘로? 빵으로 뭐 했다? 가공했다. 그래서 무슨 원가? 가공원가. 밀가루를 빵으로 전환했다 하여 무슨 원가? 오케이.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전환원가는 뭐예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환원가라고 그래요. 이건 원가에서 써먹을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잖아. 밀가루가 빵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잖아. 그럼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취득원가라며. 그러니까 얘도 제품 빵의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빵으로 변신시킨 것은 이들의 힘이다. 이들의 힘이 있어야 밀가루, 소으로 빵으로 탄생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밀가루를 빵으로 가공했다. 그래서 가공원가. 밀가루를 빵으로 전환했다 해서 무슨 원가? 아시겠죠? 그림 보면 나오잖아.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재고산에 뭐 할 거냐 볼게요.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보세요. 자산 처리할 수 있는 놈이 있겠고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란내느냐면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면 잘 보셔야 돼. 문제상에서 재고자산도 중요하겠지만요. 유형자산에서 써먹을 때가 많아요. 다음 주에 유형자산 배우거든요. 써먹을 때가 많은데 자 보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정상적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적. 그 다음에 또 뭐죠? 읽어봐. 직접적. 교재에 이런 거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매입 관련이잖아요. 매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죠? 취득원가로 봐주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뭐? 정상적. 그 다음에 그렇지. 직접적. 매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재고산에서 여기 봐요. 여기 유형자산에서 이게 잘 나오잖아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뭐 직접적 이런 거 나온다고요. 요거 두 개, 세 가지.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뭐죠? 자, 대답해야지. 정상적이 반대. 그렇죠. 비정상적. 직접적. 간접적. 그 다음에 매입 관련이라면 반대. 판매 관련. 오케이. 판매 관련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봐요. 얘네들은 얄짤없어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얄짤없이 뭘로 처리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거, 빨리 푸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직접적, 정상적, 매입 관련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봐주겠어요. 그러나 간접적, 비정상적 판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다? 비용으로 턴다. 됐죠? 됐죠? 얄짤없어요. 여기는 안 봐줘. 애워야 되니까 이런 것도 찾아야지. 오케이. 비정상적, 간접적 판매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얄짤없어요. 이런 거 안 봐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교재 보시면 어디 있느냐면 자 101쪽에 가보시면 좌측엔 볼 건 없어요.
좌측에 볼 건 없겠고요. 6번 보이나요? 교재의 6번. 재고자산 6번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의 예, 네 가지 나오죠. 자, 요거 체크할게요. 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뭐예요? 비정상적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포인트를 다 짚어야지 이걸 다 읽으려면 안 되고 비정상적 이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험에 혹시 뭐 굉장히 유치하겠지만 B자 빠졌어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건 취득원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가요.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가볼게요. 후속 생산, 이걸 이제 보세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봐요. 이외죠. 뭐예요? 이외의 보관이니까 이외의 보관할 거잖아요. 그럼 얘도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지. 이외의 그러면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외의 보관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재수없게 여기 봐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여기 뭐예요? 그냥 보관한 것만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이외의 보관한 거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 얄짤없어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요. 그럼 보세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죠. 이거죠. 일공정에서 김치를 뭐예요? 절이죠. 일공정에서. 그럼 이공정에서 김치를 이제 비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 보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일공정이 김치를 절였어요. 이공정에서 김치를 이제 버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공정에서 이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예요? 보관이 필요해요. 냉장고에 보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하셔야 돼? 보관비가 발생하죠. 이건 취득원가로 보는 거지. 마인드가 뭐냐면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잖아요. 이건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뭐다? 취득원가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묵은지 봐봐. 묵은지. 자, 묵은지를 담궜어요. 그럼 1년 동안 뭐 하셔야 돼? 숙성해야 될 거 아니야. 팔려면 묵은지를 1년 이상은 숙성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공정에서 묵은지를 뭐예요? 냉장고에 뭐 하셔야 돼요? 숙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놔도 되고 가만히 놔둬도 되겠지만 냉장고에 숙성하려면 보관비가 발생하죠. 판매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원가로 가야겠지. 이해가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외의 보관원가는 뭐냐면 여기 봐요.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비용으로 가야지. 판매하기 전까지 일을 넣었잖아요. 그럼 내가 안 팔려. 그럼 팔려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보관원가는 이건 비용으로 가야지. 이해가? 오케이.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비용으로 가야지. 그죠? 보관료 비용으로 털어야 되는 거야. 판매비 관리비라는 보관료로 터는 거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묵은지를 숙성하기 1년은 숙성해야 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냉장고에 숙성하려면. 그러면 이거는 판매하기 전까지니까 판매하기 전에 발생한 원가잖아. 이건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안 된다? 이외. 이해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자,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안 했다? 기여하지 않은 뭐예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안 돼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간접. 됐나요? 그래 봐봐. 비정상적 비정상적 간접.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됐어? 판매 원가잖아요. 이거 매출원가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김치 묵은지 판매 원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를 15,000원 팔았다. 그럼 판매 원가는 비용으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한 상품의 원가, 매출원가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으니까 또 비보간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또 비보간판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이외의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외의 봉화란과만 시도원과가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보겠죠. 됐죠? 그 네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위에 보시면 5번에 생물자산 나오나요? 교재 101쪽에 보면 5번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의 취동가 나오죠? 예?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여기 보세요. 1%. 나온 적 없다.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보죠. 생물자산이 뭐냐? 소, 돼지, 닭이죠. 소, 돼지, 닭. 그래, 형인데 소, 돼지, 닭. 그러면 이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물자산이라고 그래요. 이 소, 살아있는 돼지나 식물을 뭐라고 그래? 생물자산. 그러면 이 소가 생물자산이잖아요. 여기에 수확물이 뭐죠? 수확물. 우유. 돼지의 수확물이 뭐예요? 돼지 새끼.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달걀이야? 그러면 자, 돼지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7마리 나왔어요. 몹시 기쁘죠? 예? 그럼 내 돼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팔 수도 있지 않아? 맞아? 팔 수도 있잖아. 그럼 자산이 불어났잖아. 그럼 이 수확물을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뭘로 평가해?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얄짤 없어. 뭐? 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만 체크하세요. 거기 나왔죠? 두 번째 줄에. 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장부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뭘로 측정한다고요?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자산 그러면 오케이 순 공정가치로 측정해. 그거만 자주 보시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뭐냐면 벌써 이런 얘기 나오죠. 선생님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지만 일단 10월, 11월, 12월에는 계산의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이론은 내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론은 누가 맞추냐? 자주 보면 맞춰요. 이걸 만약에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취득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한 거죠. 재고전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의 수익관세 또 남았네. 매입은임은 가산한다. 다만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뭐한다? 차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쉴게요. 재고자산을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여기 무슨 기간이에요? 장기간이라는 얘기는 상당한 기간을 의미해요.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 무슨 기간이라고요?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뭐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제조하거나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에 사용된 여기 보죠. 차익금에 대한 뭐죠? 이자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봐봐. 말로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재고자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취득, 매입,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원가에 뭐 하래요? 포함하래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간 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제가 비행기를 사서 팔아요. 비행기를 사서 판다.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판다. 그럼 비행기를 제조하거나, 그죠? 비행기를 사서 파는데 상당한 기간 걸리죠. 맞아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상당한 기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얘기하지 선생님 궁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3년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기간에 대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만 얘기해요. 상당한, 그러니까 몇 개월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몇 개월, 1년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당한 기간 라고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비행기를 사서 팔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사요. 차입금이죠. 그럼 비행기를 얼마 사느냐? 100억. 은행아, 나 비행기 사게 100억 빌려줘. 은행에서 빌려서 비행기를 사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렸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겠죠. 1억.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에 대한 뭐가 발생했어요? 이자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거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비용이잖아. 맞아요? 상식적으로 은행의 이자 비용은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판매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서 판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인이 의도하는 용도로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잖아요. 아니, 판매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서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하느냐? 세련되게 차입원가라고 해요. 무슨 원가? 아, 이자 비용을 우리는 차입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지게 이자 비용을 세련되게 차입원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 취득원가 뭐 하겠다?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취득원가는 101억에 산 거예요. 이해 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처음 얘기할 때 경영진이 의도하는 용도대로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취득 원가라며 라고 내가 기준한테 물어. 야, 기준이 들어보니까 회계 기준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지. 그죠? 팔려면 돈을 빌려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샤프한데 알았어. 취득원가로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취득원가 뭐 하겠다고요? 포함하겠다고요. 이 차입금 없으면 비행기 어떻게 사서 팔아요? 못 사서 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죠? 팔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니까 이때 이자 비용은 고급지게 뭐라고 한다? 차입원가를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자본화가 뭐냐면 이자 비용을 자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본화가 뭐냐면 자본화시킨다. 여기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 자본도 커지죠. 그러니까 자산한다, 자본화한다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뭐 한다? 자본화한다, 이자 비용을 자산한다 이런 얘기야.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뭐다? 이자 비용을 뭐 하겠다? 자산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원가 뭐 하겠다? 포함한다. 전제가 뭐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때. 이해 가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사가지고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니까 취득원가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입원가를, 이자 비용을 뭐라고 그런다? 차입원가. 이해 가시죠?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아까 자, 보세요. 자, 제가 밀가루 사게 은행한테 10,000원을 빌려요. 밀가루 1리터를 사기 위해서 은행한테 10,000원을 빌려서 밀가루를 사요. 이해가요? 밀가루를 1리터를 사오면서 돈을 빌려서 빵을 만들어서 판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밀가루 사와서 빵을 만드는데 1개월 이상 안 걸리지. 밀가루를 사와서 1개월 이상
안 걸리지. 굉장히 뭐죠? 짧은 기간이잖아요. 상당한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밀가루 사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짧은 기간이잖아요. 1개월 이상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단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이에요? 단기간에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의 차입원가, 이자 비용은 시동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이거 봐봐요. 밀가루를 가공해서 빵으로 전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잖아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기간 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뭐 한다? 시동가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기간이 필요한 재고자산의 차입원가는, 이자는 시동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이해가요? 결론 뭐예요?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우에만. 무슨 기간? 장기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 이해가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즉 이자 비용, 차입원가를 시도원가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5번에 나와 있나 볼게요. 아니, 4번 보세요. 차입원가. 뭐라 했어요? 재고자산의 구입, 제조와 거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나왔죠? 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그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원가 뭐한다? 포함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중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16개 기출문제 가보실게요. 자,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있거나 제조 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맞죠? 오케이. 자,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맞죠? 3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의 수익 관세와 매입운임과 하용료와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OX, X. 아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과 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4번에 뭐 소매제곱분 원가 측정 법은 그런 방법으로 시자 원가 유산했고 후입은 재고자 원가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죠. 이따 배우고 설명드릴게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 쉬었다가 이제 재고자산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시죠.